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전자요. LG전자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원 50%. 13만 원에 50%. 매수는 네. 언제 하셨나요? 그 두 분이 논아서 했는데 원래 14만 원에 샀었는데 예. 그래 또 25% 샀다가 또 25% 사고 13만 원으로 낮춘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이랑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는 안 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LG전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전문가님마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문현지 멘토님은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나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단가가 낮은 상황이에요. 13만 원이면. 지금에서부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께서 월요일을 잊으셨나 봅니다. 하셨군요. 월요일에 제가 상담했거든요. 그래요? 위쪽에서 100% 사신 분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답 없다. 네. 기다린다면 LG전자 안 망하니까 그냥 가져가라 라는 예. 얘기 해드렸었어요. 저는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으시네요. 저도 한 기억력 하는데. 의심이 되네요. 예.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LG전자 나쁜 기업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 그리고 시청자 하시는 모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식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딜 가든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LG전자는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LG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주식은요. 좋은 기업을 샀다고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14만 원에 한번 사시고 12만 원에 한번 사셔가지고 추가매수 하셔서 13만 원 맞추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락이 끝났다라는 징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지수가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수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진다든지 주말에 악재가 터지면서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월요일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는 또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 추가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떨어질 때 힌트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진 자리가요. 저는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락 중이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좀 더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 11만 원 이하 또는 10만 원에 가깝게 사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잘못하셨다. 그리고 신규 진입도 14만 원이라면은 그렇게 잘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투자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LG전자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도를 하려면 했지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나쁜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익 내려면 결국 좋은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단기 반등 나오면은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또는 14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약간 꾸역꾸역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저는 수익을 실현 다 시켜버리시던지 아니면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여버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 기업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진짜 장기 계획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줄이신 다음에 11만 원 이하에서 비중을 다시 50%까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장기로 보셨을 때요. 근데 나는 장기로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13만 원에서 14만 원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떨어질 때는 나머지 비중도 본전 근처에서 다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고 다시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LG전자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부담은 되지 않는데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멀리 보고 장기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아무 걱정 없이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5요. 예. 네, 37%를 9월에 매수했거든요. 네. 시세는 2,500원 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네. 11만 6,500원에 지금 비중은 네, 네. 37%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멘토님, 그죠? 100달러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최근에는 살짝 조정을 받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네요. 거의 뭐 전문가 수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는 거고 예.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시장의 매수가를 차트를 바로 띄워볼 텐데요. 시장의 매수가가 까만 선이거든요. 제가 여기 차트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까만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이 자리가 지금 이제 2018년도 이후로는 처음 올라오는 자리에서 제일 고점에 사셨거든요. 그것도 비중이 37% 나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잘 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만약 진짜로 내년, 내후년에 이 종목이 11만 6천 원이 아니라 막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잘 산 게 될 거예요. 그죠? 네네. 지금 비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산 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시청자님은 최고가의 역사적인 순간에 잡으신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시청자님이나 저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라고 확답할 수 있고 그렇게 뭐 완전히 올라간다고 이렇게 완전히 내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네, 시청자님도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라면 이거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들도요. 여기가 허허벌판일 때 여기는 재개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능한데 강남 땅이 뭐 이제 발전되어 있는 곳이 주가가 뭐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걸 맞추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뒤엉켜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이 보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같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임 관련주라든지 컨텐츠 관련주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허벌판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올라갈 거라는 거 맞출 수 있는데 이게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가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다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모두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심리를 맞춰라 이거거든요. 사람들의 심리를 맞춰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 사람들의 심리를 맞춰주세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거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매매,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고 급등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꾼들의 자리다. 여기는 단타꾼이라든지 고수의 자리인 거지 실력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서커스와 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손절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중요해요. 나만의 약속인 거예요. 난 여기 이하로 밀리면은 물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중요해요. 그게 단타꾼들은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뭐 3% 손절, 5% 손절 또는 이동평균선이 뭐가 이탈되면 손절 아니면 지난 전고점이 이탈되면 손절 아니면 최근 저점이 지나가면 손절이라든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은 지금 매매의 기준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기준을 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지킬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저라면 이 종목 10만 5천 원 무너질 때, 10만 4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해버릴 것 같아요. 네. 네, 저라면요. 왜냐하면 저라면 애초에 여기도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잘못해서 제가 매도 버튼 눌려야 되는 거 매수 버튼 늘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잘못 샀다고 예를 들었다 하더라도 저는 10만 5천 원 무너지면 내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올라갈 줄 알았는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정말 잘못된 매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10만 4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손절이 너무 커요라고 한다면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요 정도 9만 원대까지 밀려도 또는 9만 5천 원대까지 밀려도 유가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9만 5천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가자는 의견 드릴 거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10만 5천 원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등이 혹여나 10만 2천 원까지밖에 안 올라온다면은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10만 2천 원의 손실을 보고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저는 주식시장에서 일단 돈을 좀 빼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뭐라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은 S51이 뭐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을 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분명 올라갈 겁니다. 그냥 홀딩하세요라고 안심시켜 드리겠지만 저는 이 종목만으로 시청자님의 투자가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한 투자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손절하고 싶어요. 손절은 늦었고요.
그럼 네, 손절은 늦었고 정말 네, 손절하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10만 4천 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네. 정도 가격이 밀리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니까 시청자님께서 네. 어느 정도 밀리면 손절할지 딱 정하시고 그거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 자리 정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10만 4천 원 손절 제시해드리고요. 손절이 많이 어려우시면 9만 5천 원, 네. 8만 5천까지 내려가도 이 기업은 괜찮으니까 그냥 홀딩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국전력 25,500원에 50% 작년 9월에 매수했는데, 네. 연말에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다시 빠져가지고, 예, 지금 좀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9월에 매수하셨을 때만 해도 이제 쭉쭉 잘 올라가니까 좀 걱정이 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올 한해는 좀 부침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진짜 이거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어떤 교육이요? 한국전력이라던가 한국항공우주, 한국가스공사, 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대형주를 장기 투자로 계획을 잡고 가져가신다는 건요. 최소 5년 단위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것을 모두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는요. 년 단위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9월에 사셔가지고 1년 됐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머 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요. 6학년까지 다니려고 했는데 1학년 다녀봤더니 이제 다 다닌 것 같아요. 못 다니겠어요 하고 1학년이 갑자기 초등학교 졸업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장기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장기, 멀리 보고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좋은 자리, 좋은 가격에 잡아놓고 멀리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의 흔들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장기 투자하려고 했더니 주가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장기 투자의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중이 50%라는 돈이요. 시청자님 인생에서 앞으로 한 5년간은 필요 없는 돈이어야만 합니다. 왜냐? 장기 투자했으니까 절대 빼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무슨 네, 말인지 그건 이해가 맞아요. 되세요? 네. 그렇게 장기 목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제 마인드가 달라지셔야 돼요. 잠깐 이렇게 내가 멀리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골목에서 좌회전했다고 해서 야 일로 좌회전하면 서울 가는 길 아니잖아, 부산 가는 길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눈앞에서 좌회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우회전 할 수 있는 거고 유턴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멀리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거에 신경을 쓰냐는 거죠. 지금 5년 동안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면요. 25,000원이나 2만원이나 28,000원이나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왜? 이 한국전력은요. 멀리 봤을 때 저는 4, 5만원, 6만원까지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전기는 독점 사업이고 탈원전 뭐 이야기 나왔고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나왔고 전기차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요 한국전력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사업. 우리가 전기차 충전할 때 뭐 일본 전기 씁니까? 중국 전기를 쓰나요? 북한 전기 쓰나요? 한국전력 걸 써요. 결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자 대장은 한국전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투표라든지 이런 표심 때문에 전기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을 뿐이 전기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5년 안에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100%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 네. 그러면 가져가면 되는 기업을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네, 그거 멀리 많이-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유턴 좀 했다고 해서 그 운전기사 머리끄댕이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냅두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앞으로 누구에게도 상담받을 필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상담받을 필요 없이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